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자, 현재 시간이 오후 3시 2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를 먼저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지금 망언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고지고대로 듣고 멘탈 깨지고 흔들리고 주가에 어떤 그런 불안감이 심어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들을 알아야 돼요. 자, 이 결과값 AI 시대에 신규 원전이 필요가 없다. 재생에너지로도 공급이 가능하다. 뭐 이런 망언들이 나왔는데 자, 이런 연구 결과값이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에너지기술연구원을 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 연구자들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연구자들은 보통 연구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는 어떤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주제. 그 연구의 주제는 제가 봤을 땐 그거예요. 이 AI 시대에 신규 원전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했을 것 같고 재생에너지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냐 커버가 가능하지 않냐 이 결과값만 도출을 시킨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봤을 때는 당연히 가능하겠죠. 이 재생에너지만으로도 전력 공급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효율성을 따져야죠. 효율성. 자, 이거는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진행할 문제들은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다 돈이 들어가고 국가 사업이고 뭐예요? 한번 이거를 만들게 되면은 몇십 년 동안 이거를 계속 운영을 시켜야 되는데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계속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비용. 중요한 거는 비용입니다. 비용. 그죠? 비용 대비 얼만큼의 효율성을 낼 수 있냐. 그러면은 우리 가족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똑같은 비용을 써가지고 어떤 애는 이만큼의 어떤 효율성을 낼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거는 이만큼의 효율성을 낼 수 있다면 우리 가족분들이 만약에 사업가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똑같은 결과를 도출할 거고 어떤 목적성은 똑같아요. 그 목적이 뭐예요? 전력 공급. 그죠? 전력을 생산해내는 거. 목적성은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거는 이만큼의 효율을 낼 수 있어요.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가지고 이만큼의 효율 똑같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이만큼의 효율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사업가라면 당연히 이거죠. 그죠? 잘못된 사업가가 아니라면 이걸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걸 선택하고 나서 부가적으로 이거를 더 더해가지고 같이 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논점에 대해서 그죠? 효율적인 면의 논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게 빠져 있을 거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전력 수요 2038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연구 결과로 나왔다고 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가능하긴 하지만 효율성적인 측면을 만약에 넣었을 때 여기다가 과연 연구 결과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주제에다가 효율성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어떤 게 더 좋은지를 선택해달라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면은 신규 원전이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자, 독일에서 탈원전을 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국가들이 지금 탈원전을 하고 있나요? 근데 이거를 사례로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례들은 의미가 없다. 왜? 지금 대부분의 90% 이상의 국가들이 탈원전을 포기하고 그죠? 원전 폐지를 포기하고 원전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면은 덴마크, 스페인, 벨기에까지도 원래 탈원전을 했었던 국가들조차 원전에 끼웃거리고 있습니다. 왜?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도 계속 탈원전을 했을 때 국가적인 경쟁력에서 밀리는 거 아닌가? 우리가 늦은 거 아닌가? 다른 국가들은 지금 원전 만들겠다고 전력망 만들겠다고 AI 시대와 4차 산업 시대를 대비해서 전력망을 노후화된 걸 교체하겠다고 그죠? 원전을 만들고 있는데 탈원전하는 국가들은 완전히 그 시대의 어떤 흐름을 시대착오적인 어떤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대착오적인. 물론 그거는 국가의 선택이죠. 네덜란드도 전담 인력 만들고 있고 뭐요? 아프리카 원전 열풍 부는데 아프리카까지 원전 열풍이 불고 있고 중동 국가 그죠? 지금 북미,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뭐요? 유럽 전부 다 지금 원전 열풍이 불고 있는데 독일이 탈원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탈원전 해야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해드릴 건데 과연 태양광 풍력이 왜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떨어지냐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해상 풍력 발전기를 얼마 전에 국제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10메가와트짜리. 자, 이 국제 인증은 대형, 초대형급의 해상 풍력 발전기만 국제 인증을 취득할 필요가 있어요. 소형의 해상 풍력 발전기는 국제 인증을 굳이 취득하지 않아도 그죠? 지금 어차피 글로벌에서는 거의 초대형급만 많이 쓰기 때문에 굳이 국제 인증 취득이 필요가 없습니다. 소형급은. 근데 얼마 전에 10메가와트짜리 해상풍력 발전기를 국제인증 취득을 했습니다. 자, 10메가와트면은 어느 정도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나요? 1만 가구. 동시에 1만 가구에다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에요. 자, 이 해상풍력 발전기는 뭐예요? 재생에너지죠? 조금 전에 그 연구진에서 발표한 재생에너지입니다. 자, 근데 원전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흔히 아는 SMR, 소형 원자로. 이거는 말 그대로 소형 원자로입니다. 자, 이 소형 원자로가 생산해낼 수 있는 전력 공급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300메가와트입니다. 300메가와트. 이거의 30배예요. 30배. 그죠? 초대형의 해상풍력 발전기 이거는 대형급이에요. 대형급. 그죠? 초대형급. 큰 해상풍력 발전기를 사용해도 10메가와트인데 소형 원자로를 썼을 때 300메가와트라고요. 30배. 그러면 SMR을 썼을 때는 몇 배예요? 30만 가구에다가 전력을 공급시킬 수 있어요. SMR 하나가. 아시겠어요? 자, 이 정도의 차이가 벌어진다고요. 자, 제가 뭐 과학자도 아니고 무슨 에너지 박사도 아닙니다. 근데 저도 이걸 알고 있어요. 그죠? 저는 주식하는 주식쟁이에요. 주식하는 사람인데도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고요. 근데 제가 보더라도 그죠? 제가 정부적인 어떤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도 당연히 원전은 해야 돼요. 그죠?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해상풍력을 계속 고집한다? 재생에너지를 고집한다? 이거는 뭔가 카르텔이죠. 카르텔. 잘못된 거죠. 그죠? 누가 봐도 원전이 효율성이 더 뛰어난데 원전이 필요 없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SMR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SMR이 지금 결과값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SMR이 300메가와트면은 대형 원자로는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초대형의 원자로들, 그죠? 원전들 얼마나 많은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해상풍력 발전기 하나로만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단지에다가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죠? 이런 해상풍력 발전기를 여러 개 설치해 놓고 전력을 동시에 만들긴 해요. 그래도 이런 단지에다가 초대형 원전 하나 더 짓는 게 더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그죠? 뛰어나다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이 원전을 폐지해야 된다, 필요 없다 이야기하는 거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들이다. 그죠? 지금 미국이 바보입니까? 그리고 미국의 지금 대통령 누구예요? 트럼프가 바보예요? 트럼프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죠? 트럼프가 똑똑하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을 2번이나 한 겁니다. 이 사람은 사업가이자 위대한 사업가이자 정치인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재생에너지보다 원전을 전력 생산의 어떤 대안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물론 트럼프가 해상풍력 발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원전이 주라는 거예요. 지금 전력 대안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원전은 없어질 수가 없고 원전이라는 거는 지금 포기하고 지금 버리면은 뭐요? 낙오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우리가 낙오하는 거예요. 이 원전 산업에서, 이 전력망 산업에서, AI 산업에서 그냥 뒤처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을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국가적인 어떤 차원에서도 지금 우리나라가 K원전이 위상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력이 생각보다 좋아요. 미국보다 좋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원전을 계속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지금 계속 원전을 두들기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여기서 원전을 포기해요. 만약에 포기해요. 뭐 어떻게 될까요? 중국과 러시아가 중러연합이 원전을 싸그리 먹겠죠. 그죠? 미국의 원전 기술력만으로는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한미 원전 동맹을 했겠어요?
미국이 기술력이 우리나라보다 좋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원전 만드는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전 세계에서. 근데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침투하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원전을 포기하고 이 좋은 먹거리, 시장을 포기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전 시장이 600조가 넘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원전을 해체하는 시장만 하더라도 500조가 또 넘어요. 그리고 SMR 시장도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100조, 200조, 300조, 400조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죠? 원전도 말이 600조지 더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분위기에서 이 원전 시장을 버린다는 거.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가 타점을 잘 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2%대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21선 위로 다시 한번 올려놨어요. 지금 원전주가 얼마나 센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지금은 당연히 조정이 나와야 되는 시기인데 이 조정이 나오는 시기에 이 자리를 계속 버텨내고 있어요. 그죠? 조정이 막 심하게 이렇게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증시가 좋지 않아도 최대한 버텨내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두산에너빌리티가 힘이 강력하다. 아직까지도 매수세가 받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정 가격대에서. 그죠? 21선에서 빠지는 가격대에서는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타점은 이 조정 구간에서 우리가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최대한의 저점 타점을 제가 잡아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저점 매수 타점 이후에 다시 한번 2차 폭등이 나왔을 때 2차 폭등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타점을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가족방이 있습니다. 여기 입장하신 분들이 몇 명이에요? 2,000명이 넘어요. 2,000명. 그죠? 합치면 2,000명이 넘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대응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두산에너빌리티를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매일같이 이런 대응들을 도와드리고 있죠.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은 두산에너빌리티 11월 22일 그죠? 11월 달에도 제가 두산에너빌리티를 추천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그 수많은 유튜버들 중에서 두산을 추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두산에너빌리티가 그때는 완전히 바닥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바닥에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추천을 드린 거예요. 바닥자리에서.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을 때부터. 그죠? 저는 산업을 미리 읽은 거죠. 그래서 이걸 눌러보시면은 날짜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2024년 11월 22일. 그죠? 확대해서 보시면은 작년이죠. 작년에 제가 원전주를 추천드렸어요. 원전주. 두산에너빌리티. 그죠? 그래서 조선주, 원전에너지 관련주는 조정 나올 때도 제가 흐름 살아있다.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죠? 날짜 보시면 11월 달이에요. 11월 달. 보이시죠? 트럼프 정책 수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두산에너빌리티가 계속해서 올라갔죠. 11월 달 이후로 250% 올라갔어요. 제가 두산에 11월 달과 2월 달에 추천드렸습니다. 2차 매수 타점도 있어요. 2차 매수 타점. 또 검색해 보면은 두산에너빌리티 2월 24일. 자, 이때. 그죠? 자, 이때 눌러서 보시면은 매수 괜찮은 구간 표시한다. 2월 24일 정확하죠? 매수 괜찮은 구간 표시한다. 말씀드리면서 사진을 올려드렸어요. 이때 사진을 눌러서 보시면은 25,700원짜리. 이 자리에서 제가 노란색 박스를 딱 쳐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이 자리부터 급등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자리가 나왔다. 타점을 잡아드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매수 타점 드리면서 250% 급등이 나와줬고 아직까지도 제가 홀딩 사인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랑해서 뭐합니까? 우리 가족분들에게 그만큼 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아드릴 수 있고 원전에 대해서는 제가 오랫동안 분석해온 섹터이기 때문에 원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그 어떤 유튜버들보다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타점들을 또 잡아드릴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실시간 타점을 제가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저점에서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타점과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타점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실시간 타점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2차 상승을 기원하는 2차 폭등, 2차 상승 이런 댓글을 남겨주시고 제 번호
6591 6974 제 개인 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만 두 글자 간단하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은 문자 보내주신 모든 두산의 가족분들께 미리 제가 실시간 타점을 미리미리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더 내용을 보실 건데 호재성의 내용도 있습니다. 호재성의 내용. 지금 미국 나사가 달 원전을 추진하고 있다. 달에다가, 그죠? 달덩어리에다가 원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와, 이거는 기가 막힌 어떤 생각입니다. 그죠? 달 원전 추진에 원전주 수에 기대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전력, 현대건설 주목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미국 나사가 이 원전에다가 달을 짓겠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달에다가 원전이죠. 원전에다가 달을 짓는 게 아니라 달에다가 원전을 짓겠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원전 기업들 중에 어떤 기업들이 이 달 쪽에서 원전을 짓는 어떤 사업들을 추진할 것인가 이런 계획들이 나오겠죠. 그죠? 만약에 이 규모가 생각보다 더 클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미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미국 나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자, 근데 그냥 일반적인 땅에다가 짓는 게 아니라 달에다가 지어야 돼요. 달. 그죠? 자, 그러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매출을 더 크게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왜냐면 달까지 가가지고 그 달에다가 그런 원전에 대한 원자재를 또 짓고, 그죠? 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사랑 같이 해야 되고요. 쉬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큰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2030년까지 달 표면에다가 100kW의 규모 원자로를 건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원전을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 지구에다가 짓는 그런 방식으로 못 지을 수도 있어요. 그죠? 지구에 짓는 방식으로 못 지을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소형 원자로 비슷하게. 그죠? 소형 원자로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의 SMR의 형태도 사실 뭐예요? 그대로 우주에 들고 나가기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달에다가 적용시킬 수 있는 달 전용의 SMR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소형 원자로. 왜냐면 대규모의 원전을 짓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달에다가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런 원자재라든지 건설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들고 나가기도 어려울 뿐더러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쉽지 않아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소형 원자로 형태로 달에다가 원전을 건설하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죠? 원전 단지를 건설하는 거.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SMR의 강점이 있는 기업들이 뭐예요? 물망에 오르겠죠. 나사에 협동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기업으로서, 민간 기업으로서 물망에 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의 SMR의 형태가 아니라 우주로 들고 나갈 수 있는, 달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SMR의 형태로 개발이 될 것이다. 그죠? 이런 것들도 뭐요? 미국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랑 같이 협력이 잘 된다면은 국가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이런 것들을 또 개발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을 수 있다. 두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죠.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기대감까지 높일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원전에 대해서는 탈원전의 분위기가 아니라, 그죠? 탈원전을 폐지시키고 원전을 만들자. 원전을 누가 먼저 선점하냐. 누가 원전을 통해서 전력망을 선점하냐.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는 하다 못해 우주로도 달로도 원전을 짓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판국에, 그죠? 원전이 필요 없다라는 거는 사실 망언이고, 그죠? 덴마크, 스페인, 벨기에 같은 원전을 포기했었던 국가들조차 원전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 결국에 이제 생존의 싸움입니다. 생존의 싸움. 그죠?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더욱더 더 커요. 이 에너지 생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이 전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이 올라가고 있고, 그죠? 사람들이 전기 없이는 못 살아요. 전력 없이는 못 삽니다. 더군다나 이 4차 산업혁명에서 AI 시대가 열렸고, 그리고 AI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4차 산업의 영역에서 전력망에 대한 공급이
중요해졌어요. 그죠? 이 AI가 필요로 하는 전력의 양은 생각보다 어마무시합니다. 굉장히 많은 전력을 사용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치 사이트 있죠. 서칭 사이트.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해요. 그죠? 검색을 할 때, 한 번 할 때 들어가는 전력 소모량이랑, 그죠? AI 서비스에다가 한 번 검색했을 때 들어가는 전력 서비스 양이 차이가 훨씬 많이 납니다. 훨씬 많이 나요. 10배 차이 납니다. 10배. 이거는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저 팩트입니다. 찾아보세요. 실제 그만큼 AI가 정보를 수집하고 가져오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전력량이 기존에 우리가 검색하는 것보다 10배 이상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전력망이 기존에 있었던 전력망으로는 불가능하죠. 이 시대, 그죠? 발전되는 시대, 그리고 AI도 더 확장이 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전력을 요구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원전을 지금 게을리하고 탈원전을 하고 이런 국가들은 나중에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죠? 나중에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계속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손해를 볼 것이고, 그죠? 원전을 선택한 국가들은 지금은 고민이 되고 힘들겠지만 결국에는 원전을 선택하지 않은 국가보다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그죠?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더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국가들도 원전에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AI 전력난으로 인해서 미국 빅테크들은 이미 SMR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만약에 재생에너지가 더 좋다면은 재생에너지에 사업을 댔겠죠. 손을 댔겠죠. 그죠? 왜냐면 빅테크 기업들도 자기들 땅에다가 땅 사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풍력 발전기 달아가지고 전력을 생산하면 될 거잖아요. 그죠? 이게 더 좋다면. 아니면 태양광 전력을 수집해가지고 태양광 발전기로 전력을 끌어모으면 되잖아요. 빅테크 기업들이. 근데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이런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이런 기업들이 SMR 사업에 손을 대고 있는 이유는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이게 더 뛰어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시면은 메타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애플은 아직까지는 뭐 AI 서비스를 직접 하고 있진 않으니까 이런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빅테크 기업들이 뭐예요? 전력 조달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2040년까지 1,400만 킬로와트를 전력을 확보하겠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실제로 SMR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이시죠? 구글과 아마존, 메타 이런 기업들이 SMR 생태계에 뛰어들고 있다. 민간 투자 유입이 급증했다. 자, 민간 투자 유입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런 기업들이 SMR 사업을 하게 되면 SMR 관련된 민간 기업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들이 이쪽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라는 거죠. 그죠? 이미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지금 이 아마존 같은 기업들 누구랑 협력하고 있어요? 미국의 엑스에너지랑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엑스에너지로부터 SMR 건설 사업을 지원받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존이 엑스에너지에다가 1조 달러, 1조 이상을, 달러까지는 아니고 1조 원 이상 우리나라 돈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 엑스에너지 많이 들어봤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엑스에너지로 뭐요? SMR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1년에 한 3개 정도 공급해줄 거예요. SMR을 공급해주고 있다. 엑스에너지 쪽으로. 그 얘기는 뭐예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마존에다가 SMR을 공급해주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건너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유스케일 파워도 똑같습니다. 유스케일 파워의 SMR도 이런 빅테크 기업으로 들어갈 거고 유스케일 파워 쪽으로 SMR 누가 공급해줘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급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산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크다. 그죠? 지금 전 세계가 원전에 대한 어떤 집중도가 올라가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기서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너무나 많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죠?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게 팩트라는 거죠.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얼마를 보라고 했죠?
마지노선 55,000원, 그리고 뚫어줘야 되는 자리가 74,1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원전주 사이클이 롱텀 사이클로 흘러갑니다. 그죠? 롱텀 사이클로 흘러가요. 그래서 20년 전에 2005년부터 원전주가 올라갔어요. 이때는 물론 두산 중공업 시절에, 그죠? 원전이 아니더라도 그런 내용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2005년부터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승이 나오면서 어느 시점에서 74,100원 시점에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죠? 똑같은 자리예요. 74,100원. 이 자리에서 조정을 받았듯이 최근에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 이 자리 2007년도에 똑같은 자리에서 조정을 받았어요. 이때 보시면은 조정을 4개월간 받았습니다. 그죠?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이렇게 4개월 동안 조정받고 그 다음에 뚫어주면서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146,000원짜리까지 올라갔어요. 자, 이번에도 이런 식의 흐름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다. 그죠? 이번에 이런 조정 자리가 나오고 있는데 뭐요? 조정이 몇 개월 동안 지속될지 몰라요. 이번 달까지만 조정을 받고 바로 9월 달부터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는 뭐예요? 9월 달까지도 조정을 받으면서 10월 달부터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죠? 어떻게 흘러갈지는 신이 와도 모릅니다. 신이 와도. 언제 올라갈지. 그래서 저한테 댓글로 대표님 그래서 언제 올라간다는 거예요. 답답해 주겠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이 와도 모른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안에 있냐, 더 올라갈 수 있는 산업 안에 있냐, 그 산업 안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경쟁력이 있냐, 이거를 판단했을 때 투자에 대한 가치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리에서 조정이 나와도 우리가 물량을 모아가야 되는 어떤 가치, 이유가 충분히 있다. 그러면 여기서 물량을 조정이 나올 때마다 모아갔을 때 2차 폭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여기서 버티고 힘들었고 그죠? 인내했던 것들을 다 보상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올라갔을 때. 아시겠죠? 그래서 옆 동네 뭐 조선주, 제가 조선주도 추천하고 있지만 뭐 하나오션 올라갔는데요. 두산은 못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조선주도 제가 7월달, 9월달 작년에 추천드려서 지금도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오션이라고 힘든 시간이 없었을까요? 다 있다라는 거예요. 다 있다. 얘도 조정이 지금 4개월 나왔어요. 조정이. 그죠? 일봉 차트로 보시면은 과간입니다. 박스권 조정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얘도 힘들었다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더 힘든 조정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버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뚫어주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 동네는 뭐 올라갔는데 뭐 조선주는 올라갔는데 조선주 살 걸 그랬어요.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괜찮은 종목을 골랐다면은 그런 종목을 믿고 이런 박스권 조정 자리에서 저가에서 우리가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타점을 잡으면 되는 거고 상승이 다시 한번 나왔을 때 2차 폭등에 대한 타점을 또 잡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유튜버들은 오늘 21선 위로 올려놓으니까 이제 막 2차 폭등 시작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유튜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신호가 뜨진 않았어요. 조정이 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타점들은 딱딱도사만이 정확하게 잡아드릴 수 있고 그동안에 제가 타점을 계속 저점에서 물량 모아갈 수 있는 타점 잡아드리고 또 수익률을 극대화시켜드릴 수 있는 1차 상승 타점을 또 잡아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 구간 그리고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타점 또 2차 상승 타점까지 딱딱도사가 정확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타점에 대해서 미리미리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2차 폭등을 기원하는 댓글을 남겨주시고 제 번호 010-6591-6974 제 개인 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은 문자 보내주신 모든 가족분들께 제가 미리미리 실시간 타점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에 이 설명란을 보시면은 더보기 버튼이 있을 거예요. 자, 이 더보기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누르시면 뭐가 나오죠? 딱딱 주식 구독자 전용 혜택 신청하기 링크가 나오죠? 제가 구독자가 지금 5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 가족분들이 많이 응원해주신 덕분에 구독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자 10만까지 또 이제 달려갈 거예요. 10만까지.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5만 명 돌파 기념으로 혜택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링크를 눌러보시면은
뭐가 나오죠? 딱딱도사 김대표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 신청서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래에 이용하고 싶으신 무료 혜택 선택 후 양식에 맞게 작성해주세요.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써져 있죠. 그래서 여러 개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눈에 띄는 거는 텔레그램 입장이 눈에 뜨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텔레그램 입장하시면은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실시간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고, 두산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추천주에 대한 부분들까지 알려드리고 있어요. 오늘 보시면은 8월 6일 APR 한국콜마, 제가 APR과 한국콜마를 3월 12일 날 추천했습니다. 3월 12일 날. 그죠? 근데 APR이 얼마나 올랐어요? 추천 이후에 243% 올라갔어요. 믿기지가 않죠. APR과 한국콜마가 올해 상반기 추천주였어요. 작년 하반기 추천주는 뭐였어요? 조선주랑 원전주였죠. 그죠? 조선 7월, 원전 11월. 작년에. 이게 하반기였고. 올해 상반기 APR 한국콜마 3월 10일 날 드렸다고요. 저는 검색하면은 다 나옵니다. 그죠? 저는 말로만 그냥 떠들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 찾아보면 나와요. 실력으로 증명하고 있다. 3월 12일 날 보시면은 제가 K뷰티 유망수혜주 추천주로 드렸고, 코스백스 클래시스 휴재 얘네들도 알려드렸지만 뭐예요? 제가 우리 가족분들 투자하시기 편하게 딱딱도사 추천기업 해가지고 한국콜마 APR 두 종목으로 줄여드렸어요. APR이 몇 퍼센트? 234%인가? 더 넘게 올라갔고, 한국콜마는 매도 사인 드렸고 79% 급등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차트 보시면은 APR 오늘 급등 나왔어요. 그죠? 보이시죠?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추천드렸던 시기가 3월 초입니다. 3월 12일 날. 이때 이후로 200% 넘게 올라갔다.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도 이 텔레그램 가족방 입장하시면 이렇게 분기마다, 그죠? 추천주를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 하반기 때 제가 또 드리고 있는 제2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저점에서 물량을 모아서 몇 개월, 1년 동안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만 찾아서 드리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하반기 제2의 두산 에너빌리티 두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텔레방에 지금 입장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들어오셔서 이런 대응들을 받아보시면 되고, 텔레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체크하시고 텔레그램 닉네임 또는 성함을 여기다 밑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돼요. 대부분 성함으로 돼 있을 거예요. 초대형 호재 종목 밖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반기에 제가 드릴 비공개 종목 텔레방에서 두 종목 공개해드리고 있고, 이것도 받기 원하시는 분들 체크하시고, 급등주 검색식 같은 경우는 제가 단타 종목을 웬만하면 드리지 않아요. 근데 검색식으로 대체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식은 단타 종목을 포착할 수 있는 그런 검색식이에요. 당일 매수 당일 매도로 좀 나는 수익을 좀 보고 싶다, 짧게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식 신청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선택이 끝나셨으면은 성함과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지만 관련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연락처를 적으실 때는 번호 사이에 들어가는 이 짝대기 하이픈 제외하시고 번호만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에 시청하신 종목명 두산 에너빌리티 적어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신청하신 거 다 보내드릴 거고, 텔레그램 입장 신청하신 분들은 제 영상 설명란에 밑에 보시면은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고 조인 버튼까지 눌러주셔야지만 저한테 입장 신청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죠? 성함이나 닉네임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럼 제가 확인해서 신청서랑 일치하는 성함이나 닉네임이 있으면은 입장 승인을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